불다의 문제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은 시크릿 사업 설명회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를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전직은요, 학스티 시장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생명에서 수석 매니저로 5년 근무했고요. 보험 대리점에서 지사장으로 7년, 영업만 토탈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영업을 오래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말을 잘하거나 인맥이 많거나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영업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학력이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기술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자유로운 일을 찾다 보니까 영업만 한 2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맡은 바 있는 곳에서 책임감 있게 그냥 꿋꿋하게 꾸준함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같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봤더라면 저는 아마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매달 말일 정도 되면 물건을 저한테 팔러 오셨고 차에다 물건을 싣고 다니셨고 그리고 한 회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와서 어느 회사가 이 회사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 또 다른 회사로 또 옮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은 아니란 생각을 했고 관심이 없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2016년도에 시크릿이 전달이 됩니다. 오랜 지인이었던 양지연 스폰서님 소개로 시크릿이 전달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인이다 보니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크릿 와우박스를 한 박스 구매한 일이 지금의 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크릿의 성공자들은 많은 얘기들을 저와 비슷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크릿이 진짜 괜찮은 사업인지 몰랐고 그냥 지인의 소개로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런 상황에서 전달받은 이 사업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크릿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사장님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와우박스를 전달받은 제가 제품을 쓰면서 제품이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여드름이 좀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고요. 한 30년 넘게 저희 신랑이 가지고 있던 무좀이 좋아지는 걸 좀 보게 돼요.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사업 설명회라는 것에 제가 초대가 됩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냐면 꿈이라는 단어들을 들었어요. 희망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40대 중반의 여자가 잊고 있었던 단어들이 귀와 마음을 열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저들처럼 내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면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곳이 사업 설명회 자리였어요.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을 때 다가온 게 저한테 시크릿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인식의 변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것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이 대신 일을 해주는 거,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저희가 과거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언제쯤 일어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바꾼 일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영화관을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넷플릭스로 모든 영화를 봅니다. 오징어 게임이 요즘 굉장히 유행이던데 오징어 2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아날로그의 사람이라서 먹어보고 신어보고 입어봐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신발을 사기도 하고요. 옷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수업, 이거 저희가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게 나의 생활에 이렇게 훅 들어올지 몰랐던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기 안에는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온라인에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네이버, 카카오톡, 에어비앤비, 직방, 페이스북, 이 기업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문자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무료 문자를 준다라고 카카오톡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카오톡의 문자가 굉장히 쉽고 유용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어떤 일을 하냐면 커피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넣기 시작합니다. 은행을 넣고 게임을 넣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회사는 택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커피 회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팔고 있는 회사와 커피를 마시고 싶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일로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유통 단계를 줄인 겁니다. 우리가 내고 있었던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던 광고비, 샘플비의 비용을 없애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6천 원에 생산되던 제품을 우리가 총판, 대리점, 소매업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6만 원에 제공되던 제품을 회원제 거래로 통해서 12,000원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현명한 소비지 않을까요?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게 될 거고 그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신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만 쓰기 때문에 큰 매출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다, 나쁘다, 그걸 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점에서 좋은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이걸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가 좋을 건지 기준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기업인지, 생필품을 취급해서 반복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인지,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인지, 그리고 보상 플랜이 적정한지 이 5가지의 기준으로 시크릿 비즈니스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합법적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불법 아니야? 피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회사가 합법적이라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저는 벗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두 형제가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고요. 미국 법인 회사입니다. 사업 진출 9년 만에 1조 이상의 소매 매출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1조라는 금액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이버가 하는 매출, 한샘 부엌 가구가 하는 매출입니다. 스킨케어로 1조의 매출을 9년 만에 달성했다라는 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40가지의 스킨케어로 진행을 한 회사고요. 40개국 로드 매장까지 9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 입점해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시크릿 스토어를 치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장들이 이렇게 다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요. 비비비라는 사이트입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고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똑같이 저희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시크릿 스파, A 플러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 플러스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10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아디다스나 나이키도 사실은 A 플러스의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탄한 기업이고요. 자본력이 있고요. 풍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부동산을 같이 하고 있는 스킨케어 회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똑똑한 유대인들은 조금 빠르게 유통의 변화를 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유통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활성화가 될 거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직접 판매 방식을 하나 확장합니다. 온라인 방식. 온오프라인이 함께 있는 회사고요. 2012년도 아시아 최초로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시크릿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판매 공제 조합입니다. 저가 필드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모든 본인들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합법적인 회사라고 이야기해요. 합법이다, 불법이다 싸우지 마시고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고요. 에이전트들 회사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1인당 1,500만 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호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시크릿은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온오프라인이 공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솔트앤오일 스크럽인데요. 이게 백화점에서 2,990바트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만 1,000원입니다. 사실은 목욕 제품 하나를 10만 원에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제품을 저희가 회원 등록만으로도 39,900원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1,000원의 제품을 39,900원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지인들에게 알렸을 때 피해가는 일은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회원가, 에이전트가가 이렇게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회원가와 소비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크릿은 이렇게 소비자가와 에이전트 가격이 현저히 지금 가격이 비교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시크릿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통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생필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마케팅입니다. 시크릿 제품만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제품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크릿은 조금 원료가 독특합니다. 저희가 시크릿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사해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이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의 자연 스파이고요. 해수면 아래 420m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수가 유출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자연 증발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생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양이 머드와 소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소금에는 미네랄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해에는 다른 바다의 소금에 없는 12가지의 미네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치유와 관광의 목적으로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 사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이 시크릿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제품을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이 점점 예뻐지는 걸 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인데요. 미네랄은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현재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에 4%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이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는 많은 질병들과 문제점들이 유발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네랄이 하는 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네랄은 뼈와 근육, 그리고 피부, 혈액 등을 구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 매일 섭취를 해야 되고 이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을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미 주근깨, 몸이 잘 붓고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고 근육통, 눈가 떨림,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주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미네랄이 부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 생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 몸에 부족한 미네랄. 그래서 그 부족한 미네랄을 처방받아서 섭취하셨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크릿 제품이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영방송에서도 사회를 많이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KBS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뼈와 관절에 굉장히 좋고 건선 치유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사해 소금물에는 광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란 나라에서는 피부병 환자를 사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를 4주간 사해에서 자연 치유를 하게 되면 48%는 완치가 되고요. 41%는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라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당한 근거성 있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해 제품입니다. 소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시크릿 제품을 쓰기 전에 이 마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들은 아셨나요? 무파라벤 마크. 파라벤이란 말도 사실은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화장품, 욕실용품에 썩지 말라고 넣는 합성 방부제입니다. 이 합성 방부제가 파라벤인데요. 여성 호르몬의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썼을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정자수를 감소할 수 있고요. 무정자증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고 ADHD라는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조금 기억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명절 때 항상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LG화학에서 샴푸, 비누, 칫솔. 그래서 욕실에 놓고 몇 년 동안 썼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욕실용품이 썩어서 버려본 적은 없어요. 썩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그 안에 썩지 말라고 뭔가를 넣었겠죠. 그게 아마 합성 방부제 파라벤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썼었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쓰면 안 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이 파라벤을 영유아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금지시킨 나라도 있고요. 허용치를 굉장히 낮춰놓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0.8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송병주라는 한국유방암학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장품 같이 저농도로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는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파라벤 있는 제품을 오랫동안 썼는데도 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복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정보를 아셨다라고 하면 나를
나부터 좋은 제품으로 바꿔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지인들에게 이 건강한 제품을 소개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그렇게 나쁘다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피지 말라고 하는 담배보다 3배가 더 위험한 게 화장품, 욕실용품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쓰시는 제품이 몇 가지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넘어서 사업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건강한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초기 선정 글로벌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평범한 제가 선점이란 단어도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살면서 선점이란 귀에 넣기 어렵거든요. 글로벌이란 단어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글로벌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220만 원의 와우팩 한 개를 구매했다는 그 이유로 초기 선정과 글로벌 기업이라는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2가지의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년 전에 저는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200의 와우팩을 구매하면 1,000만 원의 소득을 받는다고. 그리고 200의 와우팩을 구매하면 글로벌 매출을 공유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제가 6년이 지난 지금 그런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사입니다. 6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30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인 AT사입니다. 이 회사도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의 기회는 적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 지금 10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오픈되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꼭대기라는 이유로 저는 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게 확실한 게 맞고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 제품군이 아직 200가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건 타사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9시 줌 세미나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도 보시면 한국에서 접속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호주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접속하신 분들 이 그림만으로도 저희 시크릿은 글로벌 선점이 맞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픈된 나라들은 오프라인에서 있지 않았던 나라들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더디게 됐고 우리가 믿지 않았던 건데 앞으로 오픈이 되는 나라들은 오프라인에 있었던 매장들이 온라인으로 다이렉트로 오픈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보다 더 빠르게 저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사장님들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이너리에 이 글로벌 시장이 열린다는 거. 구조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입니다. 마지막 보상 플랜인데요.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은 수당이 3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주는 회사는 없고요. 그런데 이 보상 플랜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크릿은 글로벌 부의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요. 주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 원서버의 글로벌 볼륨 공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상 플랜은 이렇게 5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너스,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제품을 쓸 때마다 5%에서 15%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팀 커미션, A와 B라는 팀이 2개의 팀이 만들어졌을 때 브론즈부터 15%의 지급률을 제공하는 팀 커미션이 있고요. 리더십 체크 매칭 보너스가 있습니다. 나의 하선 파트너 사장님들을 도와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왔을 때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는 팀장 수당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승급 보너스입니다.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 11개의 직급 12만 5천 원부터 최고의 승급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타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직급 유지 보너스입니다. 로얄부터 직급을 유지할 때마다 4주에 한 번씩
직급 유지 보너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보상 플랜입니다. 쉽고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거. 다이렉트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직급을 가지 않아도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매출의 15%, 5%에서 15%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보상 플랜, 그리고 사재기 베팅이 없다라는 거. 가장 염려하는 부분 같아요. 네트워크 시작했을 때 혹시 물건을 쟁여놓을 수 있을까? 저는 저 사업 설명할 때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 집에 와보라고, 저희 집에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블루 다이아몬드이긴 하지만 내가 쓰는 제품에는 제품 없다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무한 대수, 무한 이월, 무한 누적입니다. 플래시 아웃이 없고요. 내 능력이 아닌 팀의 능력을 공유합니다. 브론즈 이상 지급률이 동일합니다. 저는 2016년 1월 10일 날 사업을 와우팩을 사인했고 제가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건 5월 달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시크릿 사업을 진행하면서 썼던 돈은 와우팩 220만 원과 매달 쓰는 오토시 1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32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사업을 진행했던 그 해에 제가 벌었던 수당은 3,3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저도 시작을 했을 때 사랑하는 두 사람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사랑하는 언니와. 근데 제가 그 해 3,300만 원의 소득을 벌었을 때 사랑하는 동생은 1,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가져갔고요. 사랑하는 언니는 1,8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가져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 하자고 했고 함께 돈을 벌자고 했을 때 만약 박희정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저는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진행하면서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함께 돈을 벌었다는 그 이유가 저는 시크릿의 보상 플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크릿 안에서는 오늘 처음 시작을 하신 사장님들도 최고 직급자인 크라운 로얄도 15만 원의 소비자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은 것을 마감해야 되고 많은 것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크릿은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 다이렉트 보너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감사하게도 오토십 성장 프로모션이라는 걸 준비해 주시면서 즉각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됐죠. 내가 소개한 사람의 매출의 5%를 가져가는 건데요. 최대 15%, 이 오토십에도 저희가 직급이 있잖아요. 스타, 엘리트, 마스터, 마스터 10이 있습니다. 5%에서 15%, 지급률은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받아가는 수당은 제가 보기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5%의 다이렉트를 수당을 받는 주가 7만 1,000원이었다면 제가 마스터 10이 되면서 18만 1,000원이라는 보상을 받아갑니다. 지급률은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당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내년에는 정규 보상 플랜에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마스터 10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마스터 10을 빠르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10이 되셨다라고 하면 오토 20, 오토 30, 오토 50, 오토 100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이 인쇄소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 마스터 10을 했을 때는 고정적으로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인쇄 소득이 발생합니다. 오토 20을 진행하시게 되면 5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오토 30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인쇄 소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이 100만 원의 인쇄 소득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금메달 이상의 똑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토 30이 쉬우실까요? 아니면 금메달이 쉬우실까요? 저는 오토 30, 오토 50, 오토 100이 편하다고, 빠르다고,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셔서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작 회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시크릿은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한 회사고 목숨을 걸고 회사를 지킬 거고 회사는 삼성과 애플 같은 회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잠깐 반짝하다가 망할 회사가 아니고 세계의 유산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다 믿었던 건 아닙니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이야기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BV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행해지고 있는 회사가 시크릿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설명이 아닌 설득인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트렌드이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하고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시크릿인지 타 네트워크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지금인지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2년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두려움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의 휴유증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시크릿이라는 비즈니스 도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지인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목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저희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소득의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득의 기회를 전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무조건 끝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하는 시크릿 비즈니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라면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라면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아닌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합니다. 지금 빌드업 투게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느 분들은 4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4일 안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핀부터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해서 유니온 그룹에서 4일 동안 많은 성취자들이 승급자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건 6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자리를 지켰던 일입니다. 쓰고 배우고 알리고 초대하는 일을 꾸준히 했더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치지 않고 그 반복되는 일들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했더니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했다라고 하면 사장님들도 모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분홍색 후드티를 입고 자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시크릿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으로 많이 부족한 제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각자 다른 꿈을 꾸고는 있지만 그 꿈을 응원해주고 50이 넘은 제가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시크릿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인생을 바꾸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타인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시크릿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진행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은 조금은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시크릿으로 사장님들의 성공이 바뀌셨으면 좋겠고 그 길에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